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2025-26 시즌 라리가가 드디어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합니다. 벌써부터 누가 우승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우승 후보는 당연하게도 세 팀입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물론 일부에서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는 우승에 더 근접한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보강을 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무시하지 마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팀의 우승 확률은 각각 33.3%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승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즌 전에 우승 후보 예상하는 게 가장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용주TV가 우승 후보를 예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용주기도 하지만은 송펠레기도 합니다. 저의 예상은 자주 빗나가니까요. 너무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겠죠. 재미로 알아보는 라리가 우승팀 지금부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순간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은 바르셀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우승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 내에서 펼쳐진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슈페르코파, 코파델레이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선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인테르를 만나서 결국은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4강까지 가면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둠프리스만 아니었으면 여하튼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화려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 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전력 보강에 힘썼습니다. 3명의 선수를 영입했죠. 골키퍼 조한 가르시아, 왼쪽 윙포드 마커스 레시포드, 오른쪽 윙포드 바르다지를 영입했습니다. 이 3명의 선수가 프리시즌에 뛰는 걸 봐서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물론 이 3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활약할지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골키퍼는 극한 직업이기 때문에 조한 가르시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실수를 범할 수가 있고요. 레시포드는 아쉬움이 좀 있는 모습이거든요. 왼쪽보다는 최전방이 더 어울리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바르다지는 B팀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A팀에 올라와서 플레이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르다지의 활약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프리시즌 성적을 보면은 4전 4승입니다. 4경기에서 무려 20골을 넣었고요. 4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어요. 비쌀고베전에서 3대2 승리, 서울전에서 7대3 승리, 대구전에서 5대0 승리, 조한 감페르컵에서 코모르 상대로 또 5대0 승리, 그러면서 파괴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프리시즌 보면서 도용과 페드리는 3선에서 건재한 가운데 가비가 부활했어요. 가비 올 시즌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베르날은 부상에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3선에서 쓸 수 있는 자원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나름대로 기대해 볼만 해요. 그리고 성공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한 파괴력, 엄청난 파괴력. 물론 레반도프스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의 부상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어요. 하지만은 페란 토레스도 있고 레시포드도 있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파괴력을 유지할 것 같고 라민 야말이 프리시즌 활약을 봤을 때는 득점력이 향상된 모습이에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득점력이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득점력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화력 대결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이니고가 알 나스르로 떠났어요. 이니고가 이적하면서 과연 쿠바르시와 함께 누가 주전으로 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왼쪽 백업은 결국 토렌츠라든가 제라르 마르틴을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백업도 우리가 기대했던 역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괜찮은데 텐센도 부상이 적지 않고 아라오도 부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라르 마르틴은 원래 레프트백인데 센터백 자리에서 프리시즌 테스트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 얘기는 제라르 마르틴이 센터백으로 기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릭은 백업 라이트백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용은 주전 3-3 미드필더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텐센이든 아라우오든 이니고의 빈자리를 메워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라우오가 지난 시즌 보여준 모습은, 최근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라인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요.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은 높은 위치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하는데 아라우오가 이 수비 라인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우오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몸만 괜찮으면 텐센이 나왔을 때 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쿠바르시 텐센이 선발로 나와야 되고 아라오가 백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위험 요소는 수비 힘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변수는 선수 등록이에요. 테오 슈테겐이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 보고서가 라리가에 제출이 됐고 라리가가 승인을 하면서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을 통해서 조안 가르시아를 등록을 지금 이 순간에는 했을 겁니다. 문제는 레시포드가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레시포드를 어떻게 등록시킬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르셀로나 내에서는 700만 유로 정도의 보증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레시포드를 등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여하튼 바르셀로나는 지금 이 순간 전력적으로는 괜찮은데 수비 쪽이 불안하다.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의 수비 라인을 올리는 전술은 약팀을 상대로도 역습에 의해서 실점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기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승할 가능성이 높은 팀은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아닐까. 지난 시즌 돌아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성공이냐 실패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라리가 2위, 그리고 스페르코파 결승전 갔는데 패배, 코파델레이 결승전 갔는데 패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에 머물렀어요. 무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레알 마드리드는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매우 중요했고 레알 마드리드가 발빠르게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피파 클럽 월드컵이 진행되기 전부터 감독 교체는 이루어졌죠. 안첼로티 감독이 떠나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디나이선과 트렌트를 재빠르게 영입을 하면서 수비 라인을 보강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결국은 카레라스까지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 보강을 마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재능, 오른쪽 윙어이자 공격형 미드필더 마스탄토 오노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1억 6천만 유로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그만큼 수비라인 보강에 힘을 쏟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영입을 했다는 거죠. 프리시즌 경기를 봤을 때에는 한 경기밖에 치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피파 클럽 월드컵을 소화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휴식 시간이 좀 모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티로를 상대로 4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모습이 있었습니다. 피파 클럽 월드컵 6경기, 프리시즌 1경기, 총 7경기를 돌아봤을 때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4승 1무 1패, 그 1패가 좀 뼈아프긴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전 대패긴 한데 여하튼 이 7경기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어떤 식으로 경기 운영할지를 예상할 수가 있었다고 본다면 수비 라인의 개편에 들어갔고 이 수비 라인은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특히 디나이선 초대박 수비수예요.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수비 라인 조율하죠. 협력 수비 가능하죠. 볼을 전진시킬 수 있죠. 빌드업에 관여하죠. 공중볼에 강하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도 보유하고 있죠. 약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스피드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 전에 예측력과 영리한 플레이를 통해서 먼저 볼을 끌어내는 수비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나이선은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 수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여기에 카레라스가 티로전을 통해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비 라인의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피치치, 킬리안 음바페가 건재합니다. 음바페가 파괴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어깨 수술로 빠져있는 주드 벨링엄, 근육 과부하가 있는 발베르데가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드 벨링엄과 발베르데는 공수 능력을 겸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다 길러가 측면이 아니라 미드필더로 뛰면서 중앙에서 뛰면서 창의적인 패스를 지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자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축구하면서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다 길러의 포지션 변동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초아메니가 상당히 잘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약점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백업 스트라이커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피파클럽 월드컵에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4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백업 스트라이커로 올라왔잖아요. 2030년까지 재계약했고 등번호 16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엔드릭 같은 경우에는 등번호 9번을 받았죠. 왜냐면 9번이었던 은바페가 10번을 받았고, 그러면서 엔드릭이 9번을 물려받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백업 스트라이커 자리를 놓고 곤살로 가르시아와 엔드릭이 경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백업 스트라이커 문제도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도 성공 요소는 많다. 그런데 위험 요소는 존재를 하죠. 무엇보다도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압박이 느슨한 편이에요. 사비 알론소 감독은 전방부터 압박하기를 원하거든요. 공격수들이 수비를 전환할 때 가장 먼저 압박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프리시즌까지 비니시우스가, 제가 아는 비니시우스가 아니었어요. 비니시우스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재계약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비니시우스가 폼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넘버 7은 비니시우스예요. 라울 곤살레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비니시우스, 이 라인이 계속해서 살아섬시려면 비니시우스가 이번 시즌 실력으로서 또다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도 토니 크로스 유형의 미드필더가 없는 게 문제였는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팀의 변수는 바로 호드리구입니다. 호드리구가 지금 뜨거운 감자거든요. 잉글랜드 쪽에서는 맨시티가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호드리구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호드리구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호드리구는 일편단심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래서 호드리구가 떠날지 남을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호드리구를 이적시킨다면은 아까 얘기한 토니 크로스 유형의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않을까? 그게 또 공수 밸런스가 더 단단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난 시즌 너무 아쉬웠죠. 지난 시즌 모든 곳에서 경쟁을 하다가 후반기에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줄줄이 탈락했고요. 라리가 경쟁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오히려 4위였던 아틀레틱 클루브의 추격을 피하느라 고생을 했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아쉬움이 남는 시즌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서 거금을 투자했어요. 1억 7,500만 유로 정도를 썼나요? 그러면서 총 9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듯 보여요. 또 다른 선수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니코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번 2025년 여름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적 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영입한 9명의 선수를 보자면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플레이메이커 알렉스 바이나, 왼발 센터백 한츠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카르도소, 스트라이커 라스파도리,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알마다, 왼쪽 풀백 루제리, 오른쪽 풀백 마크프빌, 골키퍼 후안무소, 그리고 왼발 센터백 렁글레입니다. 총 9명을 영입했어요. 세 판을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적을 내야 되죠. 솔직히 저는 바에나, 카르도소 기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츠코, 라스파도리, 알마다, 루젤이 나쁜 영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후안무소, 렁글레는 지난 시즌 임대로서 이미 실력을 발휘했고요. 자, 프리시즌 성적은 2경기 치렀는데 1승 1패입니다. 피파클럽 월드컵에서 파리에게 대패를 당하는 바람에 2승을 챙겼어도 토너먼트 단계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파클럽 월드컵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시작을 좀 늦게 했죠. 그래서 프리시즌 경기가 2경기였습니다. 포르토에게 패배하고 뉴캐슬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경기에서 2골 1개 실점을 했는데, 제가 프리시즌 2경기를 봤을 때 시메오네 감독은 4-4-2 또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공격 쪽에서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첫 번째 옵션이고, 그 다음은 셀로트, 그 다음은 그리즈만, 그리고 마지막이 라스파도리가 될 것 같은데, 공격 쪽에 4명의 선수를 쓸 수 있다는 건, 그리고 이 4명의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죠. 그리고 왼쪽 측면에 기용되는 알렉스 바이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중앙 쪽에서도 플레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워낙에 왼쪽에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마다는 중앙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왼발 센터백에 대해서 한치코에 대해서 학수고대 했잖아요. 결국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카르도소 라리가를 대표하는 중앙 미드필더예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텐데 매우 잘할 것으로 보이고, 앙헬 코레아가 떠난 자리는 라스파도리가 잘 메울 것 같아요. 라스파도리를 선발로 쓴다는 게 아니잖아요. 백업 자원으로 쓴다는 것은 역시 라스파도리의 침투 능력과 득점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성공 요소는 전력이 지난 시즌보다 강화됐다. 새 판을 짰기 때문에 전력 자체가 올라갔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물론 위험 요소도 존재를 합니다. 너무 변화가 커. 무려 9명을 영입했어. 물론 마코프빌, 후안무소, 라스파도리, 렁글레 이런 선수들은 백업 자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이 너무 변했어요. 그 얘기는 팀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직력에서 시즌 초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빨리 조직력을 회복하고 추진력을 얻지 못하면 어느 순간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저 앞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시즌 초반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시즌 초반 조직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팀의 경쟁은 바로 넘버 10들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넘버 10은 라민 야말이죠. 이미 드리블이라든가 패스라든가 득점기의 창출이라든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조금 더 향상됐으면,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득점력이 조금 더 향상됐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민 야말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넘버 10은 킬리안 음바페죠. 넘버 9에서 넘버 10으로 바뀌었는데 지난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좀 겪었지만은 후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쳤습니다. 레반도프스키하고의 득점차 추월하더니만 피치치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의 올 시즌 득점력은 기대해 볼만하다. 파괴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것 같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도 향상될 것 같습니다. 폭넓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돌파와 스피드를 최대한 이용할 것 같아요.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넘버 10은 알렉스 바에나입니다. 바에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년 농사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실질적인 에이스이자 플레이메이커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즌 23경기인가 밖에 뛰지 못했는데 도움이 10개입니다. 라민 야말에 이어서 도움 2위였어요. 근데 그전 시즌은 라리가 도움 1위였습니다.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력도 더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라면 더욱더 향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팀의 우승 경쟁은 넘버 10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감독들의 수싸움이죠. 한지 플릭 감독, 제가 의심해서 미안한데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 지봉 잡았을 때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독일 대표팀에서 안 좋았잖아. 그런데 이거 웬걸? 3관왕이야.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올 시즌은 새로운 숙제가 있어요. 레시포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프리시즌의 레시포드를 왼쪽에서도 이용해봤고 최전방에서도 이용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최전방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왼쪽에서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레시포드가 왼쪽에서 잘해줘야지만 하피냐에게도 휴식을 줄 수가 있고 하피냐가 오른쪽에 기용되면 라민 야말에게도 휴식을 줄 수 있으니까 공격수들 관리가 필수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레시포드를 어떻게 이용할지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고 그리고 수비 쪽도 새로운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이니고가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수비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사비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면서 4-3-3 또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비 알론소 감독의 퍼스트는 4-3-3 같아요. 그 가운데 사비 알론소 감독의 고민은 역시 이제 선수 구성에 있습니다. 미드필더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른쪽 라인 공격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드 벨링엄이 돌아온다면 주드 벨링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호드리고라든가 브라임 디아스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마스탄토 오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사비 알론소 감독의 전술에서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메오네 감독은 프리시즌에 4-4-2 또는 4-2-3-1 포메이션 가동했는데 아마 4-4-2로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만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베스트 11을 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장들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다 찾아낼 거예요. 문제는 해결책을 빨리 찾아내느냐, 늦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았을 때 빠르게 팀에 이식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느냐, 요 차이로 전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결책을 차지한 감독이 성적을 빠르게 올리면서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참나, 누가 우승할까요 진짜. 저는 이 방송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래서 누구야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럼에도 지난 시즌 우승팀인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에는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한 0.1%, 2% 더 앞서지 않을까,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야죠.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냐,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냐, 이 두 팀이 시즌 초반부터 치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누가 우승할까요?